자, 이어서 우리 절세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고민 사연을 접수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한 분의 사연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애청자입니다. 주식 투자만 하다가 작년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 이래저래 신경 쓸 것이 많네요.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사업 초반이라 번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라는 내용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되면 창업 단계에서는 돈 들어갈 일이 많고 돈이 마이너스지. 사실 벌어들이는 돈은 많이 없다라고 벌었는데 그렇죠. 그 와중에 세금까지 내라고 하니까 고민이 많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분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려면 절세라는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주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상반기에는 체크하실 세금이 많으세요. 거기에 이번 달은 특히 부가가치세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부가세는 1년에 보통 4번 정도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에 다른데요. 우선 개인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부터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제 표를 보시면 간이과세자라는 거는 직전 1영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해요. 네. 그럼 이 연으로 계산하면 한 달 월 매출이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근데 경비에 임차료 빼고 경비 빼고 하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겠죠. 네. 그래서 영세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고할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하게 하는데 네. 그게 이번 1월 25일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공급대가 3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납세 의무 면제라는 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네,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금 관련 사항을 챙기셔야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그 전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낼 때 이 사업자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간이가세자는 수입이 좀 적은 분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연 보내주신 분이나 뭐 시청하시는 우리 사업자분들 계시면 먼저 본인의 연 수입부터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반 과세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부터 이제 간이를 하시는 거고 네. 매출이 좀 더 날 것 같으시면은 일반 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세무서 가서 나 사업자 등록증 내겠다. 그러면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언제든지 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법인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정관도 있어야 되고 등기소 가서 법인 등기부등본도 내야 되고 그러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신 분들을 일반 과세자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개인 중에서도 일반 과세자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분들은 법인보다는 간략하게 1년에 2번 정도 신고를 하게 해놨어요. 상반기 매출하고 하반기 매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반기 매출은 이제 7월 25일에, 하반기 매출은 1월 25일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조금 클 수가 있어요. 중간에 고지서가 한 장씩 날라와요. 4월이랑 10월에 한 번씩 날라오거든요. 그럼 그때 그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미리 하면 이제 그 다음에 1월 25일에 신고할 때 미리 납부한 세금은 빼고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를 하게 돼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예전 고지로 납부를 한 금액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 확정 신고를 할 때 7월 1일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납부를 미리 조금 했잖아요. 그 납부한 금액을 적어줘야지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전 고지세액은 꼭 체크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하나 더 체크를 할 게 예전 고지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은 납부를 안 하셔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나는 납부한 기억 없는데 뭐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매출이랑 이제 세금이 조금 적으셨기 때문에 안 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전 고지를 받는 분들 중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그러니까 지난 신고 대비 3분의 1로 매출이 확 줄었다. 그러면은 부담이 부가세도 줄겠죠.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예정 신고라는 걸 할 수 있게 돼요. 7월에서 9월에 예정 신고를 하셨던 분은 이번에 7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앞에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을 중복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빼고
10월부터 12월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단 세금을 2번, 1년에 2번 나눠서 낼 수가 있고, 일단은 뭐 내가 상황이 좀 바뀌었다, 매출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또 세금 내는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 사업자도 있었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보다 복잡한 절차 우리 거쳤잖아요. 네. 정관도 만들었고 네. 등기소도 갔다 왔고 세무서도 갔다 왔고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좀 사업적으로 여력이 되신다고 봐요. 네. 그래서 4번 신고를 합니다.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이렇게 신고를 해요. 작년에 개업을 하신 분이 지금 이제 법인을 하셨는지 개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고를 몇 번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와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는 예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중에 예정이고요.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2월은 확정이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결국 확정까지 끝내야지만이 이제 제대로 신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사업 초창기나 손실이 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이제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하시면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조기환급을 이제 고정자산 취득이나 하신 분들만 있지 그게 아니고 진짜 손실 나신 분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바로 환급해 주지 않아요. 신고를 이제 하고 나서 환급받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든요. 특히나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우리 법인들 신고했잖아요. 네. 10월 25일에 신고했는데 환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를 우리 1월 25일 이번 달에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예정 때 못 받은 환급세액을 꼭 기재를 해 주셔야지만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기재를 안 하면 못 받는 거네요. 네, 세무서에서 미리 친절하게 알려주면 좋겠지만 알려주지는 않아요. 세금을 내라고 할 때만 친절하고. 친절하시죠. 네, 이 네. 부분 꼭 기억하셔서 혹시나 못 돌려받으시는 금액 없도록 좀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세무사님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부가세는 우리가 왜 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진 씨 왜 우리 식당 가면 네. 밥 먹고 카드 긁잖아요. 네. 카드 영수증 이렇게 보면 공급과에 부가세 적혀져 있어요. 따로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 부가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밥 먹은 내가 돈 네, 냈잖아요. 제가 낸 거 식당사에.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부가세를 식당 주인이 갖고 있다가 네. 세무서에 진 씨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아. 그게 부가세. 표를 네. 보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냉장고를 파는 회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고객이 와서 나한테 냉장고를 사가겠대요. 냉장고가 200만 원짜리인데 그럼 부가세라는 게 따라다니거든요. 사업자한테는. 네. 220만 원을 주고 냉장고를 사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고객한테 물건값 200만 원하고 부가세 20만 원을 받아서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받는 부가세 20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냉장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사왔겠죠. 네. 나는 이제 거래처에서 100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100만 원 주고 사오면 되는데 여기서도 부가세를 달라내요. 그래서 내가 110만 원을 주고 냉장고를 사왔어요. 그 20만 원 누구한테 줬어요? 이 업체한테 줬잖아요. 네. 100만 원만 주면 될 거를 110만 원을 줬어요. 그렇죠. 그럼 이 업체 사장님은 10만 원 갖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보면 고객한테 받은 20만 원이 있잖아요. 그걸 세무서에 납부하고 이쪽 업체한테 물건 사오면서 10만 원 줬잖아요. 네. 그건 세무서에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결국 내가 부담하는 거는 부가세 10만 원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사실 부가세를 받아 납부하고 이쪽에 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는 영수증 딱 한 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나는 결국은 10만 원 납부하고 이 납부하는 업체도 10만 원 납부하고. 그런데 그 20만 원은 누구 거다? 20만 원은 내가 낸 돈 아닌가요? 그렇죠. 고객이 아까 네. 220만 원 줬잖아요. 고객이 준 거예요. 그래서 어. 부가세는 결국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돈 쓰는 사람이 낸 거를 사업자가 갖고 있다가 세무서에 대신 납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쏙 되네요. 그렇게 말씀을 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는 뭐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지 이제 부가세를 좀 덜 낼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금 계산서가 있어도 부가세 네.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네, 열거를 좀 해놨어요. 네. 세금 계산서가 영수증이니까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서 다 이 비용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네. 열거한 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물건 구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까 뭐 냉장고, 사무실에서 쓰는 거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네. 내 집에 개인적으로 쓸
받으시는 분들은 그걸 사서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도 공제는 안 되시고요. 또 접대 관련된 게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식당이나 노래방 가거나 이렇게 해서 막 쓰신 카드 영수증 같은 거 그것도 카드로 쓰시거나 세금 계산서 받으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받은 것도 접대와 관련된 거는 사실 부가세 때 인정을 못 받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소형 승용차나 아니면 이제 9인승이 넘는 카니발이나 이런 경우들을 보시면 구입하고 수선하고 또 이제 유류세 쓰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큰 차들은 돼요. 진짜 카니발 이런 거는 아니면 마티즈, 모닝 이런 건 되는데 그게 아닌 일반 승용차는 산다고 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써도 부가세 공제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추가로 보면 뭐 세금 계산서를 뭐 부실 기재했다거나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이라든지 토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 하는데 그분이 이제 마음대로 발행해 주신 거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세금 계산서 받아도 사실 공제를 못 받아요. 하지만 하나 체크해 드릴 게 꼭 있는데 네.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해서 부가세 때 혜택을 못 받았어도 네. 법인세나 소득세 때 비용으로 꼭 인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 놓으셔야 돼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불필요하게 나가는 세금들을 줄여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업자를 위한 절세 팁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제 보시면은 아까도 차와 관련된 설명도 드렸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승합차, 화물차 이런 거는 유류비나 뭐 수선비나 구입비나 다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세금 계산서를 못 받으시면은 사업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셔도 충분히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핸드폰 요금, 전화 요금, 뭐 전기 요금, 인터넷, 도시가스 관련된 이제 요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개인 명의로 만들어 놓으세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되면 꼭 체크하실 게 사업자 등록 번호가 고지서에 나올 수 있게끔 관련 부처에 다 전화하셔가지고 팩스를 다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후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거든요. 이게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사업자 본인이나 종업원이 이제 식대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많이 밥 먹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부가세 때 또 절세 혜택을 가지고 올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마트 간 김에 사업장과 관련된 물품을 또 구입을 하고 하시잖아요. 그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중에서 이제 사업자 지출 증빙 영수증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네. 그렇게 받으시면은 부가세 때 혜택 받으시고 법인세나 소득세 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좋으실 것 꼭 같아요. 챙겨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딱 체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우리 보면 요즘은 청첩장, 뭐 개업, 부고장 이런 거 대부분 이제 메신저로 그쵸, 모바일로.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예전에는 종이로 많이 받아서 모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캡처를 다 해놓으세요. 네. 그렇게 해놓으시면은 하나 건당 20만 원까지는 한 건당 20만 네, 한 건당 원이요? 20만 원까지는 이제 비용으로 접대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요것도 놓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니까 그때그때마다 모아가지고 출력해 놓으시면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고속도로 통행료나 택시비, 택배비, 우체국 다 일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비용들이에요. 요런 것도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놓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 이렇게 소소한 비용들이 모여서 결국 절세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꼭 놓치지 말고 영수증은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항목도 굉장히 많고 네. 이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좀 복잡하다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종이에 적어놓고 잘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 말씀 없을까요? 네, 부가세 신고 자료가 결국 나중에 법인세나 소득세 할 때 근거 자료가 돼요. 업종별 평균이라든가 이런 게 네.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나오고 나중에 법인세나 그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이게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차근차근 신고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부가세 신고 기한이 이번 달 25일이에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날이 이제 공휴일이고 설날 당일이에요. 그럼 25일에 신고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공휴일이 껴 있으면 공휴일 끝나고 그 다음
다음 날인 좀 늘어났네요. 예, 28일이에요. 네. 근데 명절에 또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그건 또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마지막 날 28일 낮부까지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서둘러가지고 이번 달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좀 절세할 수 있는 팁들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으니까 절세 기준 한번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기한이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약 일주일가량 남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이 부분도 불필요한 세금 꼭 한번 전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